안녕하세요. 미주영 버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이 겪은 사연인데요.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청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현재 33이고 여성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다시는 돌아가기 싫은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혼했고 현재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잔인함이 얼마나 조용히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이런 사람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입니다. 제 이야기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유난히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플로리스트로 꽃집을 운영 중이었는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꽃을 사러 오시는 분이었죠. 그분은 매일 방문할 때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사랑이 담긴 꽃말의 꽃을 주문하셨고 거의 2달 정도를 매일 같은 시간에 저희 꽃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메일을 보다 보니 저분은 뭐 하는 분인지, 그리고 저분과 사귀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사귀는 여성분이 부럽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매일같이 오던 남성분이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찾아오던 손님이 안 오니 저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이 되었죠.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남성분은 스카비오사라는 꽃을 부탁하셨고 다른 꽃들과 함께 꽃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스카비오사라는 꽃은 이별을 암시하는 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데 처음으로 저희 꽃집을 방문하여 슬픈 표정을 보았고 저는 오늘이 끝나면 다시는 이 남자를 볼 수 없겠다는 생각에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 다음에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다며 휴대폰 번호를 부탁한다며 이야기했죠. 그러자 남자는 괜찮다며 이야기했고 앞으로는 꽃을 사러 올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며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다며 이야기했고 남자는 끝까지 선물을 마다하고 꽃을 들고 나갔는데요. 이후 저는 인연이 되면 어떻게든 만나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는 그 뒤로는 저희 꽃집을 방문하지 않았고 저도 점점 그 남자를 잊어가고 있었는데요. 얼마 뒤 친구가 이사를 하여 선물을 사주려고 소품샵을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익숙한 남자가 저에게 달려오더니 혹시 꽃집 주인분 맞으시죠? 라며 물었는데요. 저는 남자의 얼굴을 보았고 그 남자는 평소 저희 꽃집에 자주 찾아오시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날 저희는 너무 반가웠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로는 자주 연락하며 지냈고 한 번씩 식사도 하며 저희는 빠르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남자친구는 자기 관리를 잘해서 피부가 좋았고 옷에도 주름 하나 생기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자기 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미 그때부터 경고는 있었는데 사랑에 취해 있던 저는 그걸 호감으로 착각했습니다. 저희는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하였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제 얼굴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제 얼굴을 봤고 불이 켜진 욕실에서, 창가에서, 심지어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도 제 얼굴을 멈춰 세워놓고 살폈습니다. 처음엔 제가 왜 그렇게 보냐며 이야기하면 저처럼 이쁜 얼굴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라며 말해서 저는 남편이 저를 정말 사랑한다 생각하며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죠. 결혼을 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날 때부터 남편은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부분 이런 말을 했는데 눈 밑이 좀 꺼진 것 같다. 그리고 코끝이 예전보다 퍼진 것 같아 보인다. 그리고 입꼬리가 내려가니까 인상이 바뀌었어라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살이 많이 쪘나 싶어서 운동을 자주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유산소 운동을 했는데도 남편은 항상 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 날부터 저도 모르게 거울 앞에 있는 날이 많아졌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자주 보다 보니 없던 흉도 보이기 시작했고 점점 제 얼굴이 낯설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술을 마시고 와서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성형수술을 한 곳이 있다며 저에게 고백을 하였고
예전에 외모 콤플렉스로 엄청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군데 한 군데 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쌍꺼풀 수술 하나로 시작했는데 남편은 조금 더 욕심이 생겼고 결국 얼굴이 원래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 적은 처음 보아서 오늘 힘든 일이 있었냐며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그러자 남편은 저를 보며 한참을 비웃듯이 저를 바라보다가 너도 그래서 나랑 만난 거잖아 라며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너도 얼굴 좀 갈아 엎었으면 좋겠다며 이야기하곤 잠을 자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랐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노골적으로 성형수술을 생각해보라 했는데요. 저는 평소 남편이 저에게 늘상 이야기했던 제 얼굴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기 시작했고 매일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메모장에 남편이 이야기했던 제 얼굴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적기 시작했고 저도 매일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너무 이상하다 생각들더군요. 그리고 제가 어릴 적부터 모아두었던 비상금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성형수술을 해야겠다 생각을 실천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수술을 하겠다 이야기했는데요. 이후 남편과 이야기를 하다 첫 수술은 남편의 제안을 들어보기로 했죠. 남편은 결혼식 사진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너 턱이 조금 아쉽더라. 요즘은 그 정도는 수술도 아니라며 자연스럽게 하면 좋겠다 했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남편은 꽤 돈을 잘 버는 사업가여서 성형에 대한 돈 걱정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생각 있으면 말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 친구가 일하는 성형센터에서 첫 번째 성형을 했고 남편은 저를 보며 정말 흡족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두 번째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술을 하니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부터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병원 이름, 의사 얼굴, 수술대의 냄새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거의 중독 수준으로 얼굴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수술 후 붕대를 감은 제 얼굴을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진을 왜 찍냐며 물어보니 남편은 본인을 위해 노력한 아내의 모습을 기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사진들은 남편의 휴대폰에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0번째 수술을 넘겼을 즈음 제 얼굴은 항상 어딘가 아팠습니다. 당기고 쑤시고 가끔 이유 없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통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붓기와 비율, 각도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한 모습을 보며 이번엔 실패했다며 이야기했고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거울을 보면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군요. 사진 속에 저는 항상 웃고 있었지만 웃는 법도 남편이 정해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이 앉아 TV를 볼 때 웃긴 장면이 나와 웃으면 옆에서 제 얼굴을 바라보며 정색을 했고 저에게 입 벌리면 안 된다며 그림을 그리며 이 각도로만 웃어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외장하드를 발견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외장하드에 뭐가 담겨 있는지 궁금해서 제 노트북에 연결하여 외장하드를 확인했는데요.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폴더가 있었고 제 이름 말고도 다른 여성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전부 같은 형식의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수술 전, 수술 후, 붕대 감은 상태, 멍이 든 얼굴. 그중 하나는 전 여자친구라고 말했던 여자였습니다. 파일 마지막에는 병원 영수증과 함께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내 이상형으로 부합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날 밤 그 외장하드를 보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전부 다 전 여자친구라며 이야기했고 그건 자기 수집물이라며 저와 비슷한 수술을 한 여자들 사진을 보여주겠다 하더군요. 저는 그날 집을 나와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집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은 오지 않았는데요. 일주일쯤 흘러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편 잘 만나서 성형수술도 잘했으면서
집을 나갔냐며 화를 내셨고 저는 도저히 이 집에서는 살 수 없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혼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한참을 웃더니 저에게 단 한마디 말을 했는데요. 너 그 얼굴로 혼자 살 수 있니라며 물어봤고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는 거울을 오래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낯선 얼굴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 얼굴을 누군가 평가할까봐 무섭기 때문입니다. 수술 자국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악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혼 잘했다. 이제 자유다. 하지만 자유는 회복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누군가 제 얼굴을 오래 쳐다보면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 거울 속에서 남편의 시선을 느낍니다. 그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얼굴을 고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